자, 일단 자기소개 망꺼입니다. 카를로스입니다. 김 과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외편 양꼬치 없는 양꼬치집 메뉴 월드컵 16강입니다. 신선하네요. 그러니까 양꼬치는 워낙 클래식하니까는 빼고 나머지 메뉴들 중에서 저희가 강력 추천하는 메뉴 한 가지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꼬치만 시키진 않으니까. 그렇죠. 예. 1번 대진입니다. 감자편 vs 부추. 와, 예. 답이 정해져 있네요. 이 답이 나왔는데요. 일단 두 분이서 하나씩 소개를 해주세요. 뭐 맛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간단하게. 그러면 그냥 제가 감자편을 소개할게요. 예, 이거는 한자로 읽으면 두도 피엔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두도가 감자고 피엔은 얇게 길게 썰었다 해야 되나? 그냥 감자 썬 거 구운 거고요. 양꼬치 집에서 빠질 수 없게 또 소스를 또 뿌려요. 그 중국 특유의.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먹는 거예요. 예. 부추는 양꼬치 꽂는 그 꼬치에다가 네. 부추를 썬 게 아니라 마트 가서 사면은 있는 그 길쭉한 부추 그대로를 하나하나씩 꽂아가지고 약간 산적 꽂듯이. 네네 예. 산적이죠. 거기에 제 기억에는 감자랑 똑같은 소스일 거예요. 예. 그런 소스를 뿌려가지고 구운 거죠. 중국어로 하면 지우차이라고 하고 한국어로 하면 뭐죠 이게? 전구지요. 전구지요? 부추. 그러겠네요. 이게 한국어 도금을 네네. 모르겠네요. 예. 구자 아닐까요? 지우니까. 구체, 뭐 구체 네네. 뭐 이런 거겠죠. 예. 네 이거 근데 답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죠. 하나, 둘, 셋. 부추.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예. 진짜 이거는 꼭 시켜야 돼요. 이건 중국에서. 사실 사이드 메뉴계 절대 1강 아니에요. 결승 올라갈 게 벌써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저는 기억에 네. 한국 양꼬치집은 양꼬치, 양갈비 이게 위주인데 예, 예. 중국은 메뉴가 엄청 많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양꼬치집 가면은 맛있는 게 많은데 왜 굳이 부추를 시켜? 아 맞아. 저도 약간 네. 그 생각을 했어요. 했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살다가 온 친구가 아 형 이거는 꼭 먹어봐야 돼. 그래서 딱 시켜줬는데 먹는 순간 아 이거는 매번 올 때마다 첫 네. 메뉴 주문할 때 들어가는 이제 메뉴가 됐죠. 그렇죠. 부추부터 시켜야죠. 그죠? 한국 양꼬치집에 이게 없죠 거의. 네 저는 본 적이 뭐 없어요. 있는데 있기야 있겠지만 대부분은 없고 제일 아쉬워요 그 부분이 저는. 아,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아, 나 섭섭하네. 그러면 이거는 넘어갈게요. 부추 8강으로 올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리비 가오샹베이 가오샹베이 샴페이. 가오샹베이. 예. 가오샹베이 그리고 염통이라고 하죠. 찌신 네, 그렇게 네네 해죠. 그죠.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그 이제 샨베이가 가리비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오가 굽다인데 보통 가오 샴베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샴베이라고 그죠. 보통 이제 꼬치집에서는 어차피 다 구우니까. 그렇죠. 명칭을 하고 근데 약간 중국 가리비 구이는 한국이랑 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다진 마늘을 아, 아 그죠. 물 같은 소스에 다진 마늘을 넣어놨던 걸로 그걸 퍼서 위에 가리비 구울 때 올리거든요. 예, 예. 이게 너무 맛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거 비주얼을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조의 껍질 위에다가 지금 굽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죠. 예, 예, 예. 껍질에 가리비 넣고 다진 마늘 올려놓고 또 메인 재료가 뭐죠? 바로 당면이죠. 당면. 한국에서는 이제 그죠. 당면.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한국 당면보다는 약간 얇은 류의 아, 당면이고 그렇죠. 더 얇죠. 근데 이건 어딜 가도 다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요리하는 것 같아요. 상해에서 먹을 때도 이렇게 해서 줬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공통인가 보네요. 네, 이거는 전 중국 공통인 것 네. 같고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마늘 이렇게 넣으면 부패를 방지한다 해야 되나? 해산물이다 보니까 상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아,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거 먹었을 때 배앓이를 좀 덜하게 하고 약간 이런 게 마늘의 효능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네. 같이 집어넣는다라고 중국 친구한테 옛날에 아.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조금 비싸긴 해요. 얼마 정도 하죠? 1,000원 넘 5위안 넘죠. 아, 5위안 아, 훨씬 20 넘어요. 위안? 20위안? 네, 아. 보통 양꼬치집에서 시키는 메뉴 중에 제일 비싼 메뉴라. 고급 메뉴죠. 네. 네네. 아주 고급 메뉴고. 네. 어, 그럼 지신 소개해 볼까요? 네, 찌시는 중국어로 찌신이고 이게 중국어로 찌가 닭고기를 말하는 거고 신이 마음심자라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심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심장은 아니고 그 닭똥찜이라고 하나? 아니야, 찌시는 아니죠. 염통 맞아. 똥집은 다른 거야. 아 그럼 이게 닭심장 맞는 거네요? 네. 아 그러네요. 똥집은 모래주머니네요. 네, 똥집은 모래주머니고 그래요? 찌시는 염통은 심장 맞아요. 아 그래요? 닭 심장이 염통인지 몰랐어요.
대부분 사람들 모를 거예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또 닭집의 아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예. 이런 거 틀리는 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닭 심장 하면 약간 뭔가 생명의 중심이잖아요, 심장이. 그래서 그걸 먹는다고 약간 아니 뭐 내장 한국인들 혐오스러워했는데 염통이라고 하니까 또 약간 다르게 와닿네요. 바꿔서 부른 거 아닐까 일부러? 약간 아. 뭔가 심장이라 부르면 좀 약간 예, 예. 그러니까 그죠. 염통이라 불렀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저는 샴페이죠. 샴페인. 저도 당연히 샴페이죠. 이견을 내고 싶은데 저도 가리비가 훨씬 맛있습니다. 염통은 네. 한국 포장마차에서 소스 발라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맞아요. 이게 중국에서 시키면은 많이 시키잖아요. 염통이 식으면은 진짜 맛이 없어요. 딱딱하고 아, 딱딱하고 맞아요. 질기고. 예. 그래서 저는 비춥니다. 한국은 꼬치집 가면은 불 위에다가 올려놓고 올려주죠. 계속 굽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예 한 번에 구워가지고 꼬치째로 쟁반에 올려주고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먹다 보면은 식어요. 맞아요. 염통은 좀 맛이 떨어지게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또 네네. 나왔을 때 비싼 거에 먼저 손이 가거든요. 그죠. 우선 샴페인 먼저 손이 가거든요. 한 접시에 다 같이 온다? 그러면 이제 경쟁, 눈치 싸움 시작되는 거죠. 이거 하나 남았는데 내가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염통 먹는 동안 이 자식이 가리비를 먹는다고? 방금 까르로스 씨가 한 그 대사가 갑자기 오 모시라고 항상 똑같은 말하는 형 이거 나 하나 먹어도 돼 이제 아, 왜냐면 그분이 항상 샴페인을 그죠 시켰어요. 아, 이거 그죠. 환장 네. 하거든요. 네. 그 부르주아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저희는 돈 아끼려고 귀한 날 있잖아요. 그죠. 누구 네. 생일이다. 월급날. 아니 그때도 치면 용돈 날. 예, 약간 이런 날에만 먹는 거였는데 그 친구 때문에 또 샴페인 또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죠. 그러면은 가리비, 꼬치집게 바나나, 옛날 바나나, 꼬치집게 통닭, 귀족이죠 귀족. 그죠. 예, 귀족 가리비를 8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뭔가요? 다음은 소힘줄 대 연골입니다. 이거는 좀 두 개 다 약간 좀 생소하죠. 그죠. 예, 예. 그렇죠. 근데 먹어보신 적은 다들 있으시죠? 다들 네, 둘 다 먹어봤죠. 먹어는 네. 맞죠. 하나씩 소개를 해주실까요? 우선 소임줄은 니오 반찐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니오가 소고 찐 같은 게 이게 근육이에요 근육.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소힘줄이라고 그대로 한자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되게 쫄깃쫄깃해요. 질기지 않아요? 쫄깃쫄깃 넘어서? 맞아요. 좀 그죠. 약간 질겨요. 예. 근데 이것도 약간 내장 좋아하고 부속 음.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환장을 하거든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약간 식감이 강력해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시키면 턱 나가니까 맞아요. 극강의 육포 같은 느낌이에요. 질긴 정도 약간 오징어의 한 5배 정도는 질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인당 네. 하나씩만 시키면 괜찮거든요. 네. 이게 약간 턱주갈이 나가니까 좀 약간 조심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연골은 중국어로 이제 추웨이구라고 하는데 구는 뼈 골자죠. 예. 한국어로. 그래서 이제 연골. 어쨌든 이게 지금 맛이 잘 생각은 안 나요. 근데 분명히 중국에서 달라온 친구가 힘줄이랑 같이 다 네. 시켰어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주로 먹던 거라고 해서 그래서 딱 먹었는데 제 기억에 별로였던 인상적이지 것 같아요. 않았다? 네. 연골이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도가니 같은 맛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물렁뼈 물렁. 같다고 해야 되나? 네. 저는 물렁뼈, 오돌뼈 이런 거 뼈자 들어간 건 다 싫어해요. 두 개가 다 약간 꼬치인데 중국 가면 그런 꼬치집 있잖아요. 허거집 가면은 접시에 나오면 그 접시에 있는 걸 그냥 부어서 먹잖아요. 근데 중국은 허거탕 안에 꼬치째로 넣는 그죠. 네네네네. 식당이 있거든요. 맞아요. 주로 네. 사천 가면은 많이 맞아요, 있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그런 집 가면은 많이 먹는 메뉴들이거든요. 꼬치 오버. 네. 네네. 저는 두 가지 중에 사실 연골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도가니를 또 워낙 좋아해가지고. 저는 소힘줄 타입이라서. 저는 굳이 고르자면 저도 소임줄 근데 소임줄 좋아하세요, 김과장님? 아니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이가 약해가지고. 네. 근데 맛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맛. 예. 네네. 그리고 제 기억에 꼬치 말고도 육포처럼 소임줄 이렇게 말려서 공산품으로 나온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거 몇 개 막 사 먹고 이랬어가지고 괜찮아요. 그냥 약간 껌 씹는데 네. 생각하고 먹으면 되게 짠 껌이라 생각하고 먹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대1로 소임줄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닭날개 vs 양다리. 닭날개는 우선 찌츠라고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찌가 닭이고 츠가 날개라는 그죠. 뜻인데 이거는 날개가 진짜 그냥 꽂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날개가 무겁기 때문에 보통 꼬치에 하나에 꽂혀 있는 게 네, 아니고 꼬치 2개 아니면 3개로 꽂혀 있거든요. 그죠. 근데 또 중국에서 계산할 때 꼬치 개수 세알리잖아요. 아, 예. 꼬치가 2개, 3개 꽂혀 있다라는 말은 더블 찬스. 그렇죠. 조금 더 비싸다. 그죠. 네. 한 5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요게 보통. 이제 양꼬치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 그죠.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먹던 그냥 닭날개 이거랑 사실 진짜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중국식 소스를 뿌렸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또 한국에서 날개 시켜 먹으면 되게 비싸요. 제가 또 닭집 아들이기 때문에 아는데 날개가 되게 비싼 비싸요. 부위예요. 예. 한국에서는.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닭날개로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저는 이 닭날개 좋아했었거든요. 사람들이 굳이 양꼬치집 가서 왜 닭날개를 시켜 이러는데 이거 먹으면은 구워서 요리를 해서 나온 거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껍질이 되게 바삭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맛있었던 걸로 기억해서 자주 먹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아요. 그리고 일단 그 닭날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양다리 제가 할게요. 네네. 이거는 사실 제가 강력 추천해서 억지로 끼워 넣은 거고 양다리는 일반 꼬치랑은 모양이 달라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보통 중국 꼬치집은 꼬치를 구워가지고 그냥 쟁반에 얹어서 주거든요. 근데 양다리는 약간 한국이랑 오히려 비슷해요. 그래서 불 깔고 그 위에 이제 철봉처럼 받침대를 세운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양다리를 꽂아가지고 구우면서 먹거든요. 그죠. 이게 워낙 네. 고기가 크니까 그냥 한 면만 익힐 게 아니라 계속 돌려가면서 네, 네. 익혀야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익으면은 포크랑 칼을 줘요. 큰 칼. 샤슬릭 먹을 때 그 러시아 네네네. 음식 먹을 때처럼 그 칼을 주면 그걸 직접 썰어가지고 먹는 맛이거든요. 이거 몇 분 구워야 돼요? 보통은 어느 정도 구워져서 나와요. 그래서 나오면 바로 먹으면 되는데 근데 먹으면서도 이제 계속 구워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고량주랑 먹으면은 궁합이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맛있는데 아저씨들이 양다리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학생들은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시죠? 저는 중국에서 양다리 안 먹어봤고 저는 그래요? 인도 여행했을 때 한번 양다리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예. 그리고 가격이 일단은 아 맞아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게 양다리가 한 250위안에서 300위안 정도 되거든요. 4, 5만 원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먹으면은 뭐 가격 훨씬 비싸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꼬치에 비해서는 엄청 비싸니까는 우선 한국에 양다리 파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거의 없어요. 예. 그러면 선택은 양다리? 아니요. 저는 날개로 틸츠로 할게요. 김과장 양다리? 저는 늘 그래도 먹는 게 경제적인 것도 따져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찌칠로. 양다리가 한국 비하면 엄청 가성비 좋은데요. 그래도 그래도 손이 안 네. 가네요. 닭날개 자체도 가성비가 좋으니까 워낙. 그렇죠. 네. 한국에 비해서 엄청 싸죠. 알겠습니다. 닭날개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식빵 vs 새우. 식빵은 김 과장님이 소개해 주시죠. 제가 식빵을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네네. 미엔바오 피엔이라 해서 미엔바오가 이제 빵이고요. 네. 피엔은 이제 편이죠, 편. 저희 예. 편육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피엔을 붙이는데 근데 양꼬치집 가시면은 이런 저희가 생각한 그 식빵뿐만 아니라 밀가루 반죽해서 구우면 다 빵이죠. 전병이라 해야 되나요? 식당마다 그냥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밀가루 반죽이 그거예요? 그 고추 잡채 시키면 나오는 꽃빵이요? 꽃빵. 아니요. 그거랑 또 달라요? 그거는 구운 게 아니라 찐 거잖아요. 그 꽃빵을 구운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제 기억에 삥이라고 팔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 삥이라고만 네. 적고 대신 나올 때 동그랗게 얇게 이렇게 얇은데 한 식빵 정도 두께는 돼요. 약간 페스츄리 네네. 같나요? 그럼 식감이? 아니 그냥 정말 밀가루 그냥 밀가루 구워 뭉텅이로 먹는 구워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식빵을 구워서 먹는데 되게 간단하고 소스도 이거는 안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서 심심한데 그냥 약간 그런 거죠. 고기 먹을 때 저희가 밥 같이 먹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탄수화물. 이게 네. 지금 탄수화물을 꼬치집에서 먹기에는 최상의 맞아요. 메뉴다.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메뉴가. 보통 요거 이제 미엔바오피엔을 시키면은 아까 얘기에 나온 지우차이죠. 부추. 네, 지우차이랑 아. 같이 먹으면 네. 탄수화물과 나트륨의 그 맛이 그냥 아주 그죠. 기가 네. 막히죠. 지금 완전 거의 고추 잡채 느낌이래요. 좀 약간 그나마 고추 잡채를 꽃빵이랑 네, 먹는 네. 약간 그런 네. 느낌이겠네요. 식빵 위에 부추 올리고 양 올리고 약간 한 쌈 해가지고 중국식 쌈이구나. 네네. 맛있다. 약간 이런 느낌. 맛있다. 네. 그리고 깔로스 씨가 새우 한번 소개해 그다음 주세요. 새우는 그냥 씨아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보통 대자를 붙여요. 그래서 네. 따 씨아 이렇게 하는 건데 대하 정도는 크기는 안 되고 이게 그죠. 한국어를 그럼 대하인데 중하. 중하 중소하예요. 그죠. 예, 예. 그렇게 크진 않고
저는 사실 이걸 소개를 하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게 보통 좀 그래요? 냉동인 경우가 많잖아요. 중국에서 맞아요. 새우가. 그죠. 그리고 또 까기가 힘들거든요. 그죠. 이거 통째로 구우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새우 꼬치가 가격은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까기도 귀찮고 까놓으면 먹을 것도 좀 별로 맞아요. 없고 차라리 마라롱샤를 먹지. 저는 따시아 잘 안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한국보다는 싸죠. 아 무조건 그죠. 우선 한국보다는 한국보다는 싸죠. 싸지만 육고기보다는 비싼. 뭐 새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시키시긴 해요. 그죠. 그러면은 카를로스 씨는 저는 이번에 이미 선택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저는 안 먹어봤지만 네. 그 중국식 한 쌈에 지금 약간 빠졌거든요. 네. 미엔바오 피엔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우리 집에 놀러 와. 내가 해줄게. 저도 선택을 하자면은 양꼬치 집에서 탄수화물 들어가면 되게 그게 엄청 맛있어요. 기름에 그죠. 쩔어 네. 있다가 먹으니까. 역시. 네. 그래서 저는 미엔바오피엔을 하겠습니다. 저는 둘 다 좋아하는 메뉴인데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미엔바오. 이거 한국에서 못 시키거든요. 한국에서 맞아요. 양꼬치집에서 진짜 식빵 없어요. 시켰다? 없기도 하지만은 있는데 시켰다? 이러면 약간 눈총 그죠. 받거든요. 여기 와서 탄수화물 시키고 뭐 하는 짓이야. 눈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먹기 힘든 식빵. 오히려 새우보다 더 먹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새우는 한국도 웬만한 요새 양꼬치 집들은 많이 팔아요. 네, 네. 난 근데 새우는 역시 그냥 서해안 그 대하 먹는 게 그 소금구이 아시죠? 그죠. 그거만한 탁탁 게 없는 튀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리법이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비슷한데 그죠. 새우 네. 질 자체가 그죠, 중국에 그죠. 있는 새우 네, 질 네,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저희가 그 강땡꼬치 강땡꼬치라서 같은 그런 거 곳을 아니에요? 많이 가서 그런 거 너무 아니고. 저렴이를 많이 가긴 네, 했는데 네, 네. 그럼 저렴이 기준으로 식빵은 더 맛있게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그죠. 안전하게 가려면 식빵. 그렇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만장일치로 식빵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삼겹살 vs 마늘입니다. 와 이거는 이것도 약간 결승전 느낌. 와 이거는 좀 고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예. 우선 제가 그럼 삼겹살을 설명하자면 이제 중국어로 우화로라고 해요. 예. 5개 꽃 고기라는 뜻인데 이게 네. 원래는 삼겹살 오겹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잘라서 삼겹살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기가. 그러다 보니까 우화라는 숫자 숫자 5라는 게 오가 들어가네.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또 약간 편견이 있었던 게 한국 사람만 뭐 삼겹살 먹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 가니까 꼬치집에 삼겹살 꼬치가 있더라고요. 그죠. 맞아, 네. 맞아요. 또 한국 사람도 환장하거든요. 삼겹살도 들어가면. 네. 그게 있어요.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 학생들이 삼겹살 부심 엄청 부리는 거 알아요? 네. 삼겹살은 중국이 더 맛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는 방목해서 기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오히려 삼겹살은 우리가 더 맛있는데 약간 삼겹살 부심 부리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 네.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중국에서 그 수정 식당인가? 쑥땡 삼겹살. 수정 우화로. 네. 쉐이징 우화로라는 네. 가게가 있는데 제가 거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갔어요. 삼겹살 먹으러. 그죠. 근데 중국 고기가 더 맛있는 맞아요. 거예요. 중국 돼지고기 맛있어요. 네. 생각하기에 중국은 우리 거보다 맛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 편견을 뒤집어 놨어요. 그죠. 고급 그죠. 식당 가서 먹으면 맛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 돼지가 맛있더라고요. 그죠. 중국 사람들 워낙 돼지고기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우화로 이거 삼겹살 이거 꼬치 시켜서 먹는 것도 괜찮고 마늘은 이제 중국어로 따수안이라는데 한국어로 이렇게 뭐 설명드리긴 어렵고 그냥 따수안이라고만. 그러니까 아시면 따는 될것 그냥 같아요. 큰 대자고 수완이 그냥 마늘을 수완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자로. 네. 네네. 중국 사람들은 한자 하나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앞에 그죠. 그냥 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따거든요. 그래서 따수안이라고. 근데 뭐 크진 않아요. 마늘이 그렇다고. 맞죠? 저희 그냥 그냥 한국의 한국에 있는- 통마늘이에요. 네, 네. 그냥 그렇죠. 통마늘을 꼬치에 꽂아 놓은 거고 이거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양념이 약간 중국의 그 약간 쯔란 향 나는 그런 양념이 뿌려졌을 뿐 일본식 이자카야 가서 꼬치를 시키나 통마늘 구이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어딜 가도. 근데 이건 진짜 선택하기 힘들긴 하네요. 네. 근데 하지만 저는 따수안으로 갈게요. 김 과장님은요? 저도 따수안으로 갈게요. 이게 왜냐면 네. 양꼬치 집 가서 양고기를 주로 시키는데 기름이 많잖아요. 아. 저는 그래서 우화로 먹을 때도 딱히 그게 막 엄청 맛있다 이런 느낌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약간 충분한 대체제가 있다. 네, 대체제가 확실히 있어서. 고기 네. 파티 사이에서 이런 마늘 같은 게 맞아요.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하거든요. 대체제가 없어요. 양꼬치 집게 약간 주유네요. 그렇죠. 아니 너무 고기 파티거든요. 진짜요? 왜 이 세상은 왜 양꼬치라는 음식이 있어도. 그래서 이건 마늘로 마늘이 네. 또 구우면 또 되게 맛있잖아요. 네, 저도 마늘인데 중국 마늘은 그게 있어요. 이게 껍질 째로 구웠고 그 위에 양념 두르거든요.
따끈따끈한데 이렇게 껍질 벗겨서 먹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늘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겹살은 삼겹살 집을 가세요. 중국 어디 찾으면 맞아요. 나올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겹살 올리고 7번째입니다. 팽이버섯 vs 닭똥집. 아 저는 정해졌어요. 저도 이미. 정해졌는데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네. 팽이버섯이 중국어로 찐정구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어 자체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대신 이제 꾸라는 게 버섯을 뜻하고 앞에 찐전이라고 해서 금색 바늘이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중국인들. 네, 그래서 네. 찐정구라고 하는데 저는 이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중국어로. 맞아요. 발음이 너무 귀여워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아름다운 단어. 네. 찐정구. 이 단어는 안 그죠. 까먹어지더라고요. 한 번 들으면 맞아요. 안 잊혀져요, 잘. 이게 또 고기 파티 사이에서 큰 역할 하거든요. 큰 버섯이. 존재감을 발휘하죠. 그리고 또 훌륭해요 진짜. 팽이버섯 싫어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네. 무난하게 시킬 수 있고 가격도 아주 뒤지게 좋아요. 싸요. 그 진짜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찡정구를 건두부라고 하잖아요. 그 두부 피 그죠. 있거든요. 중국 그 마라탕 마라탕 먹을 때 나오는 그러는, 그 네. 피를 이렇게 둘둘 말아서 꽂아가지고 굽는 것도 있고, 베이컨이라고 해가지고 예, 베이컨에 둘둘 맞아요. 말아서 먹는 것도 있고 다 맛있어요. 근데 진짜. 진짜 그 식감 네. 때문에 이거는 최고인 것 같아요. 닭똥집은 설명 안 해도 될 것 그죠. 같아요. 네. 닭똥찜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 닭똥찜이고 찌란 그 식감이고 발라서. 중국 향 나는 소스가 뿌려져 있다. 요 정도만 있죠. 빨리 투표할까요? 네, 빨리 하죠 이거는. 네. 하나, 둘, 둘, 셋. 셋. 찐정구. 팽이버섯이요. 예, 삼겹살이 약간 꼬치집게 주유면은 닭똥집은 한 엄백호 정도. 대체제가 너무 많아. 맞아. 예, 예. 근데 이거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요. 예, 그럼 팽이버섯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GP 닭껍질 vs 가지구이. 이것도 큰일이네. 저 마음속에서는 정해졌어요. 저는. 정해졌는데 예, 이게 우선 첫 번째 찌피거든요. 기가 껍데기예요. 예. 그래서 찌피라고 하면 그냥 닭 껍데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좀 찌피로 먹긴 힘들어요. 그죠.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이제 닭껍질만 따로 이렇게 꼬치에 구워서 파는 게 있거든요. 이게 되게 바삭바삭하고 맞아요. 껍질을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되게 불행한 거예요. 예. 기름기긴 하죠 그냥. 그렇죠. 예, 예. 찌피 같은 경우에는 나오자마자 딱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맞아요. 그죠. 꼬치도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 네. 찌피는 이따 먹으면 별로라서. 말라 비틀어져요. 네, 그래서 찌피 이거 맛있어요. 이거 한국에서 없는 거라서 꼭 중국 가시면 꼭 같이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억에 어딜 가서 먹어도 항상 좀 단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특이했었고 기름져서 그런가? 가지구이. 가지구이는 이제 찌엔지에즈라 해서 지에즈가 이제 가지라는 의미예요. 찌엔이 조리법. 찌엔이 부치다죠. 한국으로 하면 이제 전 부치는 것처럼 이렇게 맞아요, 짜잘하게 맞아요. 이렇게 네. 기름 넣어서 네. 부치는 거고. 그래서 말 그대로 가지를 기름 있는데 이게 짜잘하게 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그렇게 자주 먹어보지를 않아서 제가 원래 가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가지구이 이거는 폄하하지 저기 마세요. 가지 좋아하시는 네. 분이 설명 좀 추가적으로 해주세요. 단순히 구운 게 아니라 여기도 이제 당면 들어가거든요. 껍데기가 조금 더 단단하고 안에 물렁물렁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렁물렁한 부분에 당면 넣고 같이 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부분이 흐물렁흐물렁해져요. 전 그 식감이 너무 네. 싫어요, 진짜. 진짜 맛있고 그 부분을 이렇게 퍼가지고 딱 먹으면은 껍데기를 진짜 먹는 맛있어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예. 껍데기는 좀 약간 탄 맛 나거든요. 그죠, 왜냐면 그죠. 거기 굽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 많아요. 중국 가서 가지 요리 먹고 가지에 눈을 떴다. 그죠. 하긴 중국에 가지 요리가 많긴 네, 하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가지 요리 거의 없거든요. 전라도 쪽 가면 가지 무치고 이런 거는 있던데 아니면 저 어릴 때 엄마가 가지 전을 해줬어요. 전을 해 먹죠 주로. 근데 아. 그 외적으로 뭐 가지를 튀긴다거나 굽는다거나 이런 요리를 사실 잘 먹기가 힘든데 중국에서 가지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가격도 싸고. 그럼 선택해볼까요? 근데 약간 둘 다 한국 사람들한테 좀 생소한 메뉴네요. 닭껍질은 한식에도 사용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주로 껍질만 따로 튀겨서. 껍질만 따로 먹. 껍질만 따로 하진 않잖아요. 않잖아요. 아니, 껍질만 튀겨서 써요. 아, 보통 그걸로 많이 쓰죠. 고명. 닭껍질만 튀겨가지고. 아니 요새 또 그거 있잖아요. 닭껍질 튀김 해가지고 KFC에서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그게 약간 이거 동남아에서 닭껍질을 튀기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네네. 그게 이제 KFC에서 이번에 들어와서 팔고 있거든요. 네. 미니스톱에서도 파니까 많이 애용해 주세요. 네. 점주 아들이에요.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좀 어렵네요. 둘 다 맛있어가지고. 저는 가지구이요. 저는 찌피요. 찌피 고민된다. 아니 벌써 확정된 것 같으시던데요. 뭐요?
가시구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찌피 할게요. 정말이요? 왜냐면은 중국 유학생들이 꼬치집 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찡정구랑 찌피잖아요. 아, 찡정구, 찌피, 비죠. 맥주까지. 요거 세 개는 거기서 확실하게 배운 그 옛날의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그 맛도 있고. 그죠. 네. 가격도 싸고. 가격도 싸고. 가격 싸요. 그럼 찌피로 하겠습니다. 8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비 vs 마늘. 소개는 앞에서 다 했으니까는 이제 여기서부터 개인 8강부터 취향대로 고르면 되는 거죠. 8강부터 어렵네요. 이건 그래도 가리비 가야 되지 않아요? 네, 저는 이미 가리비에 네. 이미 마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해산물인데 명성이 있죠. 그리고 이게 가리비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조리법이라서 그죠. 중국 갔을 맞아요. 때 한번 시도해 보는 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망거랑 칭다오 이제 해안 도시죠. 네. 그 저희 청도라고 하는 칭다오 갔을 때도 그 가리비 구운 게 너무 먹고 싶어서 저희 한 반나절을 식당 찾는다고 돌아다녔잖아요. 거기는 싸기도 엄청 싸요, 가리비가. 아, 그죠. 네. 엄청 싼데 거기서 한 사발 나와요, 한 사발. 한 사발. 그렇게 안 비쌌던 걸로 맞아요. 기억하는데 10,000원 정도? 100위안이 안 했던 걸로 기억해요. 어쨌든 그 정도로 찾아다니고 싶을 정도로 맛있죠. 한국에서는 먹기도 비싸고 조리법도 새롭고 여러모로 가리비가 가리비가 샴페이가 올라가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여담이자 네. 알려드리는 건데 샨이 부채 산자예요. 아, 가리비가 부채처럼 생겼으니까 부채조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중국어로 할 때는. 그럼 가리비로 올리겠습니다. 네. 팽이버섯 vs 소임줄. 끝났는데요. 괜찮죠 이것도. 이거 압도적이네요. 하나, 그렇죠. 둘, 셋. 찐정구. 찐정구. 찐정구를 이기기에 진짜 찐정구를 쉽지가 않죠. 이거 애지간한 애들로는 그죠. 택도 없죠. 강력한 우승 후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네. 우승 후보죠.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추 vs 닭날개. 이것도 좀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하나씩 정해져 있네요. 하나, 둘, 셋. 지우차이. 지우차이. 네, 부추요? 이것도 만장일치 나왔습니다. 부추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빵 vs 닭껍질. 지피. 요건 조금 고민되네요. 저는 안 먹어본 미엔바오 피엔으로 할게요. 닭껍질 약간 좀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싫어하는 건 아닌데 예. 닭껍질을 잘하는 집이 은근히 잘 없어요. 불 조절을 살짝만 잘못해도 너무 타고 덜 익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식빵은 또 탄수화물이 있다 보니까 저는 미엔바오 피엔으로 할게요. 저는 닭껍질 찌피 할게요. 아무래도 육류 하나는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때부터는 조합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식당 가서 만약 지금 시켰다고 생각하면은 예. 가리비 시켰고 찐정구 시켰고 찌우차이. 저는 미엔바오피엔 하겠습니다. 이유는 부추가 같이 꼭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쌈에 세트인가요? 네, 저는 부추는 시키면 빵은 무조건 시켜야 돼요. 이거는 예. 하나 먹으면 맛있지만 2개 먹으면 정말 황홀하거든요. 황홀경을 체험하기 위해 세트 메뉴인 식빵을 네네. 추천하시는 김 과장님. 그러면 2대1로 식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강전입니다 식빵 vs 부추. 아니 뭐김 과장님 괴롭히시는 거예요? 김 과장님한테 위임할까요? 네. 김 과장님 환상의 궁합인 식빵과 부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이거 되게 쉬운. 양꼬치집 가서 양꼬치는 시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꼬치를 안 그죠. 시키고 부추만 시켜 먹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근데 이게 막 먹다 보면 좀 느끼하잖아요. 네. 근데 양념 없는 미엔바오피엔을 먹는다? 이건 진짜 또 고문이거든요. 되게 논리가 다 있네요. 목맥혀. 진짜 목 맥혀요. 그냥 맥주만 계속 마시지. 그나마 그래도 느끼한 거 먹을 때 지우차에 먹으면은 좀 괜찮으니까 그럼 부추로. 부추로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다 계획이 있네요. 저 지금 거의 강땡꼬치 가가지고 먹고 있는 느낌이에요. 협찬 받으신 거 아니죠? 협찬. 지금 자꾸 누나를 오른쪽 위로 계속 굴리고 있어. 이미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반대쪽 상황전입니다. 가리비 vs 팽이버섯. 와 이건 이거 진짜 결승전이다. 미리 보는 결승전. 그죠. 고민되는데. 저는 샴페이 하겠습니다. 저는 찐ጨ구 하겠습니다. 네. 샴페이도 진짜 맛있긴 한데 저희 이제 학생일 때 갔잖아요. 돈 없을 때 갔으니까 진짜 거의 주식이 가면은 팽이버섯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때 생각이 나서 망건은 가리비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왜? 저도 약간 김 과장님이랑 의견이 비슷해요. 이거 너무 추억에 사로잡히신 거 아닙니까? 저 이제 돈도 버는데. 약간 이것도 설득력 있는데. 우리 이제 그러네요. 원 없이 샴페인 시킬 수 있는데 왜 그러세요? 맞네. 진짜 예전에 이 샴페가 비싸가지고 네. 벌벌 진짜 떨면서 시켰는데. 1인당 하나 시켜서 먹고 그렇죠. 먹고 싶어도 막 참자 막 이러면서 찐ጮ구만 엄청 먹었었는데 바꿔도 되나요? 네네네. 되죠. 가리비로 가겠습니다. 예. 가리비 결승 진출. 예, 그럼 마지막입니다. 부추 vs 가리비. 가리비. 와 이거는 더 힘들다. 그렇긴 한데 이게 약간 메인 네. 메뉴와 사이드 메뉴의 싸움이라 그렇죠. 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네요. 예, 예. 저는 부추 하겠습니다. 오. 부추가 남성에게 좋아요. 정력까지 생각하시는 네네. 거예요? 제 몸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리비도 만만치 않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부추랑 같이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그죠. 진짜 근데 이 부추가 간단하게 그냥 양념해서 구운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추가 맛있는 네. 것 같아요. 전구지가. 저는 추천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추를 밀고 싶고 맛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가리비를 추천하고 싶은데 좀 고민되네요. 저는 결정했어요. 중국에 가서 꼭 드셔봐야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주머니에 20원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만 시켜 먹어야 한다고 하면은 저는 가리비를 꼭 드시기를. 부추가 맛있기는 한데 중국에 가서 먹을 거면은 그렇죠. 진짜 하나만 먹을 수 있다 따지면은 네. 그래도 가리비를 먹고 오시는 게 또 구독자 추천이라고 하니까 저도 바꿀게요. 저 번복할게요.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은 샴페인 네. 하겠습니다. 저도. 그럼 제 선택은 의미가 없어졌네요. 그렇죠. 예, 일단 가리비가 최종 선정됐고요. 근데 진짜 부추도 꼭 추천하고 싶은 그죠. 꼭 메뉴예요, 먹어야 진짜. 하는 메뉴 중에 아니 근데 하나예요. 구독자들 20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네. 둘 다 시키세요. 그죠. 보통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시키긴 하죠. 가면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중국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좀 놓칠 수가 있는 메뉴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종 우승은 가리비 쿤. 가리비군 축하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짧게 꼬치집 가서 먹는 나만의 팁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팁이요? 네. 중국 꼬치집은 꼬치를 한 번에 50개씩 시켜야 돼요. 맞아. 네.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그 부르주아 감성. 네, 부르주아 네. 감성이고 그 접시 하나에 가득 이렇게 네, 50개가 맞아요. 올 때 그 네. 맛. 한국에서 시켰으면 이거 최소 5만 원. 맞아요. 네. 버섯도 1,000원이잖아요. 한국에서는. 거기서 그렇게 해도 3만 원 정도 나요. 그래서 저는 많이 시켜서 부자가 된 듯한 그 느낌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 추천한 팁을 드릴게요. 이건 유의사항입니다. 까를로스 씨 말처럼 많이 시키는 거 좋아요. 그 많이 시키면 맥주도 많이 시키겠죠. 많이 드세요. 다만 그렇게 먹다가 꼭 같이 먹는 사람이 한 명이 만취가 됩니다. 시선을 잘 살펴보시고 징후가 보이는 친구들을 미리미리 잘 잡아내셔야 합니다. 젓가락 떨어뜨리는 순간 집에 가면 되는. 예. 그런 친구들이 항상 발생하니까 항상 시야는 넓게 가지고 드시길 바랍니다. 꼬치집에서는 항상 만취했던 것 같아요. 거기 서식하는 분들 다 같은 그 아파트에 사시던 분들 아니에요? 네. 저희 류였거든요. 저기- 제가 부끄럽네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아서 우다커. 우다고 화친가원에서. 네. 네네. 저는 하나 추천드리면은 중국도 지역별로 맥주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양꼬치는 무조건 맥주랑 먹어야 하는 것 같아요. 거기 뭐 연태고량주 뭐 이런 거 있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맥주랑 드시는 게 좋고. 기름지니까. 네. 예. 근데 지역별 맥주가 다 있으니까 어느 도시를 가실진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도시의 맥주를 꼭 한번 드셔보시는 게 생각보다 괜찮았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국도 맥주 시장이 워낙 치열해가지고 그죠? 다 어느 정도 퀄리티네요. 뭐 똥맛 나는 맥주는 없어요. 똥맛이라고. 그러니까 아직은 못 먹어봐서. 저품질의 맥주는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그죠? 지역 맥주 사실 이름 잘 모르거든요. 그냥 가게 맞아요.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 테이블에 제일 많은 게 보통 지역 네, 맥주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죠. 그냥 손가락으로 가르치세요. 아니면 입구에 맥주가 쌓여 있거든요. 맞아요. 병이. 그럼 거기서 이제 한번 보고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네. 맥주는 나중에 한번 저희가 따로 에피소드를 만들죠. 맥주는 잡으면 잠 못 자죠. 맥주 마시면서 해도 네. 돼요. 아, 얘기 나오니까 빨리 끝내고 가서 맥주 한 잔만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최종 우승자 가리비 축하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샴페이. 샴페인. 샴페이. 谢谢샴페이.